진짜 비상구만큼은 내가 어딜 가더라든지 내가 생소한 건물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딘가 진짜 술 한잔 먹고 들어가더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내가 빠져나갈 그 국리는 찾아놔야 돼요. 지금 특히 그게 지하실 같은데 노래방 같은데 갔을 때는 전부 막 멀리 가고 그냥 화장실이나 이런데 그냥 멀리 가고 그냥 질식사 다 해거든. 연기 먹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연기 질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국리를 찾는 건 내가 그 비상구를 이렇게 알아놓고 그냥 이렇게 먹다 보면 그래도 습관적으로 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거기를 습관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쩌면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지. 전부 다. 하루 24시간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거의 그 센터의 주력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다급하면 평소에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도 할 겸 장비 상태도 알 겸해서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는 순간에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안전다큐 소방 24시 시작하겠습니다.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2월 어느 날, 이곳은 화곡 119 안전센터인데요. 이곳 관할구역에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화곡 119 안전센터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봉제산이 있어서 경사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많아서 저희 펌프차도 소형차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전센터에는 차량이 세 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출동이 많은 차가 이 구급차거든요. 그래서 이 구급차는 아시다시피 그 119 앰뷸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위급 환자들을 갖다가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출동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10건이 넘게 나갑니다. 일단 구급차 안에는 환자 한 명만 탑승이 가능하고요. 환자 한 명이랑 그다음에 보호자 한 분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는 주 들 것이 있어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못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혹은 앉아서 이렇게 차로 실어서 이렇게 이송을 해드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심정지 환자가 가장 위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구급차는 거의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목적을 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AED라고 그 자동 제세동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즘은 TV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일반인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더라도 TV에서 보거나 배운 게 있다면은 이 흉부 압박만 이렇게 좀 해주셔도 소생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인공호흡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가슴을 눌러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억지로 좀 이렇게 압박만 해주는 것만이라도 심정지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이제 지나가다 보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심정지가 아닌 사람한테 흉부 압박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게 엄청 아파요. 그래갖고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뭐 뭔가 반응을 보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흉부압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란 무엇인가요? 그 자동 제세동기라는 게 사람이 이제 심장이 멎으면은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그 제세동기 뭐 패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붙이면은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리듬이. 근데 그 심장이 TV에서 보면은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맞는 리듬이 있어요.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리듬이. 그거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는 게 그 자동 제세동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이나 막 공공장소, 뭐 공항 그런 데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응급 상황에서 꺼내가고 환자한테 붙이면은요, 그게 참 사용하기 쉽게 다 한글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말로. 뭐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말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뭐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보통 소방서라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펌프차라는 건데요. 이건 화재가 났을 때 이 차로 가서 여기 안에 자체적으로 펌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탱크에 있는 물을 뿜어내서 그 화재 진압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거의 그 센터의 주력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차는 이 차는 탱크차인데 보시다시피 가장 커요. 크기가 크고 뒤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펌프 차량으로 이렇게 화재가 난 곳에 물을 방수를 하면 한 5분? 5분도 안 돼서 물이 다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탱크차가 뒤따라가서 이렇게 물을 보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탱크차는 펌프차에 연결을 해서 물을 계속 이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소화전 많이 보이시는 거기서 물을 받아서 탱크차는 계속 그 물이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근무한 지 3년이요. 3년? 좀 오래된 거죠? 아니에요. 그 막내입니다. 예, 저희 반에서, 저희 팀에선 제일 막내예요. 막내라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잘해주시나요, 그래요? 예. 뭐 여기 청사가 좀 열악해도 여기는 워낙 고참들이 좋다 보니까 이건 너무 입에 발린 말 같은데, 근데 여기 사람들이 다 좋다고 보니까 힘든 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예, 저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에 아는 선배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그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군대 제대할 때쯤 말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전력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바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소방관이 되게 됐습니다. 위험하다는 선입관 때문에 주위에서 반대는 없었는지? 일단 그 당시 제가 직업군인이라서 제대하고 이렇게 소방관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군인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당시에 오히려 군인보다는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반찬을 보고 좀 챙겨.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인가 봅니다. 왜냐면 다 해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오가 되면 안 되잖아. 화곡센터의 유일한 여직원인 신채원 소방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근무할 때 힘든 점이 있을까요? 애로사항이요? 그렇죠. 저희 지금 직원이 30명이고요. 총원이 30명에 여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소수잖아요. 근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마치 군대에 온 것 같고, 제가 또 여고, 뭐 여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데도 있구나. 물론 이게 마음을 먹고 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그리고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10년 차를 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거의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그 소수를 좀 이렇게 소수의 장점을 누린다고 해야 되나? 예. 교대로 식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청사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 교대로 맞바꿔가면서 이렇게 먹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제가 그때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그 라디오 내용 중에 그 소방관, 한 여성 소방관에 대한 인터뷰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박양지 씨라고 지금 이제 지금도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여자도 소방관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 그때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과목을 체크하게 되고 그 과목이 저하고 공부하는 과목하고 일치하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체력 부분이 좀 시험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체력을 좀 만회하면 될 것 같아서 적성에도 성격하고 적성이 맞을 것 같아서 네, 그때 한번 여자 그 소방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신고가 접수된 것 같은데요. 구급차가 출동을 합니다. 차량을 통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또 차선이 좀 좁고,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를 안 막으면 저희가 출동할 수가 없어서 차를 막고 있어요. 환자 이송을 마치고 구급차가 들어왔는데요. 구급 출동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처음 출동 저희가 강서관에서 제일 많은 편인데 한 350건에서 400건 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혈당이 500이 넘어가는 환자로서 여기 강서구청 사거리 있는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출동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서류상으로 처리할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해요. 모든 어느 정도의 사고 유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다. 안 그러면은 건물 붕괴 사고다. 화재 사고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고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도면상으로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합니다. 장비 점검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장비가 곧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장비 상태를 어떻다,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출근해서 오늘 일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장비는 일일 점검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숙달도 사람이 다급하면은 안 되잖아요. 다급하면은 평소에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도 할 겸 장비 상태도 알 겸 해서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는 순간에요. 출동 때 사용한 소방호스들을 녹이 쓸지 않도록 건조시키고 정리하는 작업 중인데요.
그 양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건조가 다 된 수간들은 돌돌 말아 다음 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요. 청사가 좁다 보니 이렇게 도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두들 열심입니다. 팀원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도와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맞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서로 좀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팀원 간에 뭐 트러블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트러블이 있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항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만약에 그 잘못된 생각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생명하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안 맞으면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팀워크는 좋아요. 수간 정리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냥 여기 싸우면 돼요? 한 토이치를 항상 밑에다 놓고 인기바를 위에다 놓고. 수간 건조 작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수간을 그러니까 수간을 쓰고 지금 건조한 다음에 지금 사려놓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쓰려고 지금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주 하냐고요? 그건 이제 출동 건수에 따라 달라요. 많이 쓰면 더 많이 자주 이렇게 하고요. 출동이 좀 적을 때는 좀 횟수가 적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쌓였을 때는 한 번씩 하고 그러고 있어요. 펌프차가 출동을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요즘 쓸데없는 소방력 낭비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스스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관을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방금도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고양이 안전조치라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 부상이나 당하고 어디 틈에 끼어 있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갔더니 그냥 고양이가 차 밑에 앉아 있는데 고양이가 차 밑에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도 장난 전화 같은 게 많이 오나요? 있죠. 이제 줄기는 했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매긴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왜 발신자 추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아니면은 다 그래도 나가요. 장난전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근데 또 장난전으로 또 진화가 됐어요. 모든 생활에서 조금 변화가 되니까 장난도 옛날같이 그런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깜빡 속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출동 거부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면은 상황을 자세히 알면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출동 안 합니다 하는데 신고받은 데하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는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받은 사람도 그때 그 상황은 모르고 이제 신고받고 출동 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도 그 상황은 모르잖아요. 일단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출동은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빈번하게 나가는 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주 나가는 게요. 위치 추적하고 말벌집 제거, 시건, 그 정도.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볼 적엔 위치 추적 같은 경우가 좀 신고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위치 추적을 신고를 하면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통화한 그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기지국 거기서 반경 5km 이내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위치 추적하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출동이 없는 시간. 출동이 없을 때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출동이 없을 때요? 저는 보통 여직원들이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는 구급으로 일하시면서 출동을 같이 나가세요. 근데 저는 이제 화재 진압으로 이렇게 경방 파트로 이렇게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차 배치는 펌프차와 탱크차가 있는데 탱크차를 타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덜 나가는 편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아무래도 현장에서보다는 사무 활동이나 행정 업무 같은 거, 여기 센터에서 말하면 서무라고 그래요. 서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무조건 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할 거, 이렇게 주간에 움직이면서 분들한테 소화기를 나눠드리거나 아니면은 감지기를 점검한다던가 아니면은 새로 만든 그 건물을 직접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본다던가 소방 활동 자료조사라고 또 있어가지고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저기 본서에 보고할 것도 많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에 좀 더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은 아무래도 취약 시간대가 야간이니까 그때 불도 더 나고 그래서 사고도 더 많아요. 그래서 출동에 좀 전념하면서 야간에는 출동 대기죠, 거의. 파트인데 당내 수리조사 및 소화기 출동.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나가는 출동인데요. 소화기 교체와 화재 감지기 지원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숨은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저희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화재 시에 급속한 연소 확대 그리고 초기 화재 감지 진화시설 미비에 따라서 많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기 취급 시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저희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보급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초기 대응 그리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소방서에서는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방대 왔습니다. 소방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재 감지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옆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끼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이 나면은 알려주는 건데 예. 불이 안 났는데도 막 불났다고 작동을 하잖아요. 예. 고작동 나면 이걸 옆으로 돌리면은 빠져요. 방금 그렇게. 예. 이게 깜빡거리는데 이게 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소화기가 오래되면은 안에 있는 분말이 굳어가지고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소화기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신기 넘었어요. 그런 게 있던데요. 네, 이거는 안정권에서 이거 우리가 들어갔어요. 2년 돼서 나가 3년 돼서. 상관이 여기 보면은 이 소화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압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 요 녹색 이상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갖고 가고 사용 못 하니까 요것을 드릴게요. 요거는 새 거니까. 예. 원래 요게 좋아요. 가장 처음에 할 때 여 밑에를 잡으시면 돼요. 어깨까지 같이 잡지 말고 밑에를 잡고 우리가 생각하면 반지 있죠, 반지. 반지라고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쭉 잡아 빼면은 이게 빠져요. 그러고 나서 요것을 빼서 불난데다 이렇게 놓고 꽉 치면 돼요. 그러면 치가 알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놓으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이게 맞지? 네. 안녕하세요. 소방대장 왔습니다. 소방대장 왔습니다. 미치도록 빼고 싶은 뱃살, 뱃살, 뱃살. 그러나 오늘도 실패, 실패, 또 실패. 해답은 복부 강타. 그만큼 뱃살이 쭉 빠졌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군살이 붙기 쉬운 계절. 복부 관리, 복부 강타. 더욱 새롭고 더욱 강력해진 2014년형 파워 트위스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눕기만 하십시오. 눕기만 하면 강력한 파워 스프링이 등을 밀어올려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는 물론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실하게 운동시켜드리겠습니다. 찌기는 쉽고 빼기는 어려운 뱃살. 복부 관리, 복부 강타. 파워 트위스트. 아이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쉽고 운동도 잘 되고 우리 나이는 동기 같아요. 공부에 컴퓨터에 의자에 앉아있다 불어난 뱃살. 야식, 잦은 술자리 때문에 빵빵해진 뱃살. 나이 들어 늘어진 뱃살. 이제 눕기만 하십시오. 그 어떤 복부도 그 어떤 뱃살도 날씬하고 탄력있고
간단한 복부로 대변신. 놀이기구 타듯 재미있게 오른쪽 왼쪽 어깨부터 옆구리, 허리, 허벅지는 물론 배와 등의 근육까지 털어주니까 숨어있던 살까지 팍팍팍. 지방 흡입이나 비싼 마사지 안 했는데도 허리 사이즈가 확 줄었어요. 돈 벌었죠 뭐. 뱃살을 베어버릴 윗몸 일으키기. 옆선과 복부선까지 비틀어줄 트위스트. 전신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는 큐빙까지 세 가지 강도 높은 운동으로 강력한 전신 관리. 늘어진 뱃살, 늘어진 근육을 좌우로 짜고 비트는 복부 트위스트. 미끄럼 타듯 좌우로 재미있게 움직이는 동안 등, 허리, 허벅지는 물론 평소 안 쓰던 복부속 근육까지 당겨주고 비틀어 체지방 박살, 체중계 혁명. 접히고 출렁이는 뱃살,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까지 숨어있는 뱃살까지 집중 공략. 파워 트위스트.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못하는 분들도, 뱃살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던 분들도, 배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꽉 찼던 분들도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복부 강타, 복부 변신. 고급 발포검으로 촉감까지 좋은 파워 트위스트 본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초강력 파워 스프링을 하나에 하나 더. 총 2세트. 큐빙 2개 1세트.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몽땅 챙겨드리는 금액이 한 달 15,960원. 첨가 모양만 비슷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정품 파워 트위스트 미리네 TC 홀로그램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시집도 안 갔는데 요새 있냐고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요. 배 접히는 게 보일까봐 항상 가리고 앉아요. 술자리 때문에 이 뱃살이 빠질 틈이 없어요. 복부 비만은 나이살이 아니라 질병. 살 빼고 싶은 부위 1위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은 뱃속에 시한폭탄. 쭉쭉 늘리고 조이는 동안 쑥쑥 빠집니다. 몸매가 확 달라집니다. 기적같은 변화. 몸매 관리의 신화. 허리 사이즈 감소. 번거롭게 옷 차려입을 필요 없이, 날씨 상관없이, 시간 관계없이 집안에서 끝내는 초간편 몸매 관리. TV 볼 때나 전화 받을 때, 취침 전이나 후, 생각날 때마다, 눈에 보일 때마다 딱 5분 투자로 라인이 달라집니다. 복근이 나타납니다. 배가 이래서 윗몸 일으키기 못할 줄 알았는데 쉽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뱃살이 정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맞춤형 운동이 가능한 3단계 목 지지대. 의미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발도 고무 쿠션복. 팔꿈치의 편안함까지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U자형 손잡이. 탄성과 내구성을 강화시킨 파워 스프링. 눕기만 하십시오. 눕기만 하면 사람이 뒤에서 손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강력한 파워 스프링이 등판을 끌어당겨 혼자서는 하나도 하기 힘들었던 윗몸 일으키기를 손쉽게. 아직도 체중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같은 1kg이라도 더 뚱뚱해 보이는 체지방, 뚱뚱해 보이는 어린 체지방 빼드리겠습니다. 말라 보이게 만드는 근육 늘려드리겠습니다. 섹시 복근 핫바디, 갖고 싶은 명품 몸매. 스포츠 전문 모델 극찬 2014년형 파워 트위스트. 해마다 늘어난 살, 또 떼버리고 싶은 복부. 이제 눕기만 하십시오. 그 어떤 복부도, 그 어떤 뱃살도 날씬하고 탄력있고 간단한 복부로 대변신. 체지방 태우십시오. 숨쉬기도 힘든 살 빼버리십시오. 갈수록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 줄이십시오. 방법은 오직 하나. 운동, 건강한 살 빼기. 파워 트위스트. 쑥쑥 빠집니다. 몸매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 파워 트위스트로 하루하루 가까워지십시오. 파워 트위스트. 고급 발포품으로 촉감까지 좋은 파워 트위스트 본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초강력 파워 스프링을 하나에 하나 더. 총 2세트. 큐빙 2개 1세트.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몽땅 챙겨드리는 금액이 한 달 15,960원. 첨가 모양만 비슷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정품 파워 트위스트 미리네 TC 홀로그램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미치도록 빼고 싶은 뱃살. 그러나 오늘도 실패 또 실패. 해답은 복부 강타. 그 많던 뱃살이 쭉 빠졌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군살이 붙기 쉬운 계절 복부 관리 복부 강타 더욱 새롭고 더욱 강력해진 2014년형 파워 트위스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눕기만 하십시오. 눕기만 하면 강력한 파워 스프링이 등을 밀어올려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는 물론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실하게 운동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뱃살도 날씬하고 탄력있고 탄탄한 복부로 대변신. 놀이기구 타듯 재미있게 오른쪽 왼쪽 어깨부터 옆구리, 허리, 허벅지는 물론 배와 등의 근육까지 풀어주니까 숨어있던 살까지 팍팍팍. 뱃살을 태워버릴 윗몸 일으키기, 옆선과 복부 속까지 비틀어줄 트위스트, 전신 근육을 지직 이완시키는 큐빙까지 세 가지 강도 높은 운동으로 강력한 전신 관리, 맞춤형 운동이 가능한 3단계 목 지지대, 의미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발포고무 쿠션복, 팔꿈치의 편안함까지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U자형 손잡이, 탄성과 내구성을 강화시킨 파워 스프링, 파워 트위스트. 고급 발포고무로 촉감까지 좋은 파워 트위스트 본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초강력 파워 스프링을 하나에 하나 더, 총 2세트, 큐빙 2개 1세트,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몽땅 챙겨드리는 금액이 한 달 15,960원. 잠깐 모양만 비슷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정품 파워 트위스트 미리네 TC 홀로그램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